롯데 이인원 부회장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여상원 변호사 법조 전문가입니다.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롯데그룹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신동빈 회장 체제하에서 넘버 2고 전문 경영인으로 넘버 1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가신 3인방 가운데서도 가장 선배이자 수장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입지가 독특합니다. 아버지의 사람에서 차남의 사람으로 말을 갈아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가신 가운데 두 분이 이제 15일 그리고 어제 이미 검찰 소환 당하고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면 검찰 수사의 칼끝이 누구를 향할지는 아주 명백하거든요. 신동빈 회장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신이 모든 걸 안고 가겠다 이런 상황 판단하에 비극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그렇게 될지 여부는 조금 검찰 수사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롯데그룹 안에서는 경영주 일가 빼고는 부회장 자리에 오른 유일한 인물이고 직원들한테는 상징적인 그룹의 상징적인 인물처럼 그렇게 느껴져 왔다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가신 2인방과는 다른 입지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두 사람은 신동빈 회장이 1995년에 한국으로 건너와서 있었던 계열사나 혹은 기구의 바로 부하들이었는데요. 이 부회장 같은 경우는 신격호의 사람이어서 심지어 언론 등에서는 리틀 신격호다, 신격호의 복심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최근에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는 그 아버지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해임 지시의 그 대상자가 되기도 했고 대면하지 않겠다 하는 모욕을 당한 경우도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람으로 출발해서 차남을 경영권의 주역으로 만든 사람. 거꾸로 얘기하면 그 차남 입장에서는 그와 손잡음으로써 사실상 현재의 경영권 체제를 만든 계기가 됐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죠. 네. 경찰이 조금 전에 이인원 부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통화 내역을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경찰에서는 통화 내용 분석을 통해서 지금 사실 곧 검찰 출두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과연 신동빈 회장과 또는 누구와 많은 통화 내용을 분석하면 증거 인멸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통화 내용 분석을 통해서 혹시나 또 그리고 이인원 회장의 죽음에 관계되는 롯데 측 그룹 내에 오너 일가의 어떤 관계되지 않을까 이런 걸 지금 그러니까 이 자살에 대해서 과연 롯데 측 오너 일가가 과연 자기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그게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이제 워낙 급작스러운 자살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 내용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일단 열어두고 수사는 해야 되는 것일 테니까요. 부검을 시신을 부검을 유족들은 별로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부검을 한다고 하는데 원칙은 부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검찰이나 경찰의 그 모든 수사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났을 때 자연사,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거나 그다음 병사, 그게 명백하지 않으면 그 외의 사망 사건은 일단 부검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난번 고 성완종 회장은 유족들이 원치 않아서 부검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경찰, 검찰의 판단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칙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사망 원인이 명백할 때, 자살임이 명백하거나 이럴 때는 하지 않아도 이게 법에 어긋난 건 아닙니다. 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소환 앞두고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특히 고위직을 지냈던 분들한테서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지 이것도 좀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도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가요 좀 무리한 게 많았죠. 그리고 특히 이런 롯데그룹이라든가 언론에 아주 떠들썩한 사건들을 검찰이 일단 수사하면요 나중에 그 수사팀이 무슨 결과를 못 내놓을 때는
언론의 질타도 받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왜 털었냐. 네, 네. 그다음 또 두 번째 검찰 내부 이 고위층의 질타를 받게 됩니다. 이건 검찰의 어떤 이걸 검찰들은 명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검사가 대한민국 강력부, 그다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여기서 뭔가 재벌이라든가 고위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해서 뭔가 결과를 내놔야지 못 내놓으면 무능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잘못된 관행인데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하면 무조건 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무혐의도 있는 거고. 예. 그다음 우리 법원에서 무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경우에 특히 무리한 수사 같은 경우에 그러면요 어떤 검찰이 최초에 의도했던 수사, 이 뭐 횡령이나 배임 좋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안 나오면 그냥 무혐의 딱 끝나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검찰은 그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여론의 질책 그다음 뭐 이렇게 고위층의 질책이 두려워서 이걸 다른 거라도 하나 건져내야 된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해버립니다. 별건 수사죠. 이른바 별건 그러니까 수사도 이제 하죠. 우리가 별건 수사는 전방위적 수사를 해가지고 뭐라도 하나 건져내야 된다. 이게 수사는 검사에게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예. 이 압박감이 결국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또 주는 거죠. 전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 이유가 예. 바로 검찰의 어떤 조금 무리한 수사의 원인이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쪽만의 그 잘못 한쪽만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고쳐야 될 관행이 있다면 그것도 돌아보는 계기는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좀 첨언을 해야 될 게요. 예. 물론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부담을 느끼니까 유감을 표명했고 수사 일정 조정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롯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 기업다운 문화를 가진 첫 번째 기업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일본 정재계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사건이 벌어지면 책임을 지고 내가 다 안고 간다는 문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최근에 뭐 검찰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화가 생겨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한 가지 이 경우는 좀 다른 게요. 이인원 부회장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것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오너는 일가는 아닙니다. 그냥 예. 전문 경영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의 이제 판단에는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이런 일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논란은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 수사의 초점이 이제 비자금 조성 그리고 이제 계열사 부당거래 탈세 정도인데 과연 이것이 이제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이 부회장에 있는 게 아닌데 이것이 이제 검찰 수사를 마무리하는 어떤 계기가 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검찰이 수사를 끝낸다는 입장은 아닌 거죠 지금? 끝낼 수는 지금 이 끝내면 완전히 이거는 검찰의 그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그렇지만 그 우리 저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전 사건 때도 봤지만은 가장 그 중요하다고 생각한 분이 갑자기 어떤 유고가 생기면은 거의 수사가 그냥 이렇게 대충 그 선에서 마무리되는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자마자 수사가 그냥 중수부장 사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렸거든요. 예. 결국 이번에도 물론 이대로 끝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큰 줄기 수사는 이미 좀 힘들어졌다. 네. 그래서 결국은 혐의가 이때까지 확보된 신격호 회장에서 수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네. 신동빈 회장 그 혐의에 대해서는 아주 어렵게 돼서 그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오는 이상 예.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6월에 수사가 시작된 지가 꽤 됐고 처음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요란하게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좀 용두사미격으로 가는 수사가 예. 장기화되고 또 주요 인물들 계열사들 사장 구속영장 기각되고 하면서 이게 사실 최근 3인방 소환한다고 할 때까지는 지지부진한 양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로서는 그 지지부진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그 롯데 내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인원 부회장을 조사하면 뭔가 나올 것이다. 결국 신동빈 회장을 겨냥한 수사 아닙니까? 이인원 그 부회장을 조사했다는 거는 네.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중간에 싱크홀처럼 푹 꺼져버린 거죠. 예. 그럼으로써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겨눴던 칼끝이 이게 제대로 이제 작동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검찰로서도 아까 뭐 죽음에 대해서 명복을 표한다 그랬는데 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될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신동빈 회장으로서는 있죠. 이 모든 문제가 이인원 회장이 다
이렇게 컨트롤한 거고 예. 자기는 뭐 보고만 받았다든가 그 세세한 부분 난 모른다. 어떻게 더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한 가지 그런 걸 고인도 기대는 했겠죠. 이걸로 마무리되기를 원한다든지 혹은 뭐 롯데그룹의 희망사항이기도 할 텐데 이제 지난해 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이라든가 2009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거라든가 2003년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 자살하신 것처럼 주요 피의자 그분들이 아니면 어떤 자료나 정보도 없는 경우에는 그분들의 죽음으로 이게 유야무야가 된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이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언어 일가들이 전문 경영인 들한테 완전히 맡겨놓고 나는 보고만 받았다라든가 이런 거는 형식 논리상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나라 대기업의 어떤 문화를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검찰의 고민도 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 정서라든가 예. 관행을 보고. 예. 조금 전 저희가 얘기한 그 검찰의 수사 관행 특히 이번 롯데 사건 수사에서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3인방 중에 한 명인 황각규 사장은 23시간을 꽤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23시간 연속을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불만도 그룹에서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좀 전에 검찰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입장 발표를 해명이랄까요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검찰 취재하고 있는 홍성기 기자를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부회장이 어제까지만 해도요. 어젯밤에 운동하러 나간다라고 하면서 집을 나섰다는 건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주위에서 저녁 김새를 못 차릴 정도로 그냥 일상과 비슷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지막 그러니까 본 사람이죠. 네. 아파트에서 경비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말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8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그리고 우리 경비원한테 웃으면서 곧 퇴원할 거예요. 우편물 확인하고 경비원한테 농담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렇게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마지막 봤다는 거예요. 표정이 좀 그렇게 어둡거나 그런 거는 못 느꼈다 하더라고요. 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경비원한테 들은 소장의 그 말인데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직전까지도 아무 낌새를 못 차리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분들 검찰 혐의를 받다가 자살한 분들이 보면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별로 우리가 자살할 거라고 예측을 전혀 못하고 어떤 비장한 표정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런 모든 문제가 자살한다는 거는 있죠. 자기가 모든 걸 끌어안고 가겠다는 거고요. 이미 그거는 마음의 정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장래가 불투명할 때 불안한 거지 내가 장래를 갖다가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확실하다면 그 불안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인원 부회장도 아마 저렇게 나갈 때 이미 마음의 준비는 저 경비원하고 만났을 때 이미 다 돼 있다. 내가 모든 걸 끌어안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홀가분해진 겁니다. 이 마음을 결정할 때까지는 불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온갖 상념이 다 떠오르겠지만 저 때는 이미 그러니까 이 자살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특히 좀 그 사회적 저명한 분들의 자살하기 직전에 아주 좀 담담한 표정을 보이더라고요. 김 소장님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자살의 동기가 됐던 대목은 그룹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게 분명하다. 왜냐하면은 경찰이 일부 공개한 유서를 보면 신동빈 회장에 대한 옹호, 훌륭한 사람이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비자금은 없다. 이 대목은 이 수사와 관련돼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분명하다는 걸 추정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러니까 그 선에서 끝내고 싶다는 고인의 바람이 거기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일 테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검찰에 취재하는 홍성기 기자한테 검찰이 조금 전 내놓은 입장 해명 들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나오십시오.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어떤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검찰은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사망 소식에 먼저 안타까움부터 나타냈습니다. 이 롯데그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동열 3차장은 수사 책임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롯데 관계자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주말 동안 수사팀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동열 차장은 롯데 측 변호인 등으로부터 수사 방식에 대해 항의받은 적이 없었고 이인원 부회장은 아직 조사받은 적도 없다며
수사 방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검찰이 파악한 이 부회장의 유서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서 듣기로도 검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은 유서에는 없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이인원 부회장은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같은 그 3인방 이른바 3인방이라고 불렸던 황갑규 그 사장이 23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 무리한 조사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없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황갑규 사장 본인이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조사가 길어졌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이동열 차장은 이 밤샘 조사에 대해서 무리한 조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황갑규 사장 스스로 이 해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사가 길어졌을 뿐이지 무리한 조사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자, 이제 이인원 부회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앞으로의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심의 초점인데요. 네.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수사가 더 속도를 낼 것인가 아니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고 수사가 주춤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직 뭐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검찰의 분위기는 대략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이인원 부회장의 사망 소식과 함께 이번 수사가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열 차장은 이에 대해서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수사가 사람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물을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듯이 관련자들 소환 일정에 롯데 측의 장례 일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소환자 예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로 내정됐던 그 신 회장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차례로 미뤄지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수사는 조금씩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동열 차장은 수사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으로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 분위기나 뭐 취재한 반응이나 뭐 덧붙여서 혹시 전해줄 것 있습니까, 홍 기자? 네, 일단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표면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걸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김순환 검찰총장도 아침 출근길에 관련 사항을 물어봤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내부로 들어갔고 점심시간에는 다른 때와 달리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성사한 구내식당에서 대검 간부들과 함께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또 이동열 3차장을 통한 공식적인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 외에는 대검이나 중앙지검 차원에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는 그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홍 기자 지금 그 대담하고 있는 여상원 변호사께서 궁금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니군요. 자, 해결됐습니다. 홍 기자 계속 취재해 주시고요. 네. 새로운 소식 있으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말씀하실 게 있다고요? 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그 기자께서 지금 3차장이 물증이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뭐 사람 말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니까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황갑규 사장이죠. 네네. 23시간 동안 수사했고 그 왜 수사가 그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냐. 자기가 변명을 적극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좀 모순이 있죠. 물증이 그렇게 많고 이러면 들이대면요 변명 못 합니다. 저 말은요 지금 물증 객관적인 증거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황갑규 사장을 그때 추궁했고 예. 그러니까 추궁하니까 황갑규 사장은 자기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이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차장의 말은 예. 지금 실제 수사 상황하고는 관계없는 원론적인 말이다. 지금 그 말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롯데그룹 분위기는 좀 어떻답니까? 상당히 침통해하는 분위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인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롯데 한 전문 경영인의 일원은 아닙니다. 43년간 몸담아 왔고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의 경영권까지 확립했고 또 주역입니다. 단순한 조역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건 경영권 분쟁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인데 사실 그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게 검찰 수사와 자신의 동생인 차남의 이제 형사 처벌이죠. 사실은 그걸 토대로 해서 일본 내 종업원 지주회를 포함한 이제 우군 세력들을 더 확대해 나가고 주총해서 승부를 뒤집는다는 아주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네네. 검찰 수사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그런 이제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장남 측의 입장일 테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아까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을 선택한 가신, 어떻게 보면
특별한 가신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본의 아니게 어쨌든 아들의 사람들로 완전히 경영진이 세대 교체가 될 것이다. 이 황각규 씨나 이제 소진세 씨 같은 경우 다 경영정책본부의 사장으로 계신 분들입니다만은 이분들은 다 아들의 사람들입니다. 예. 신동빈 회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예 전면적으로 세대 교체가 돼서 예. 이제 신동빈 회장 체제가 구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예.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매우 지금 비통한 상태일 테고 신격호 총괄 회장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만 나오고 있지 신격호 회장 않습니다. 입장에서도 뭐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2011년경에는 형제간 분쟁이 아주 노골화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그 차남을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심경이 또 묘했던가 봅니다. 내부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들으면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갈아타는 과정에 대한 이제 그 신격호 총괄 회장의 심경이 좀 복잡해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지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죠. 저도 뭐 말씀 한번 드리지만 아까 그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해서 보통 이런 재벌들이 걸리면 전방위적 수사 이런 예.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 말은 듣기 좋죠. 전방위적으로 막 검찰이 모든 걸 캐는구나. 근데 그 전방위적 수사란 말이 마구잡이 수사란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어떤 실정 내기, 그다음 보여주기식 수사를 이제 지향하고 예. 딱 그 어떤 범죄 혐의가 걸리면 그 부분을 딱 수사하고 그다음 아니면 딱 깨끗이 또 무혐의 처리로 다음에 다른 또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그룹 전체를 갖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롯데그룹이 뭐 경영에 상당히 지금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이런 수사에 걸리면요 그룹 전체가 흔들흔들하고 어떤 그룹은 뭐 심지어 해체되기까지 하는데요. 검찰이 어떤 이 롯데그룹이 아무리 국민의 어떤 의심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예. 어떤 수사에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사실은 싶습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그와 그런 취지의 말을 했었죠. 털면 안 털리는 거 없다는 식의 수사는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또 워낙 그 뿌리 깊게 있는 그런 것이 있고 검찰의 그 문화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물론 그 빛과 그림자가 다 있는 뭐 측면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그것은 자성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양평에서 마지막 그 안타까운 그 선택을 했는데 거기가 자주 가던 굉장히 좋아하던 곳이라면서요, 양평이요.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저도 뭐 이제 극한적인 상황에 몰려보질 않아서 그 심경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고 싶은 욕구는 있었겠죠. 그리고 차량을 갖고 가서 거기서 이제 표지를 포함해서 넉 장짜리 유서를 썼다는 정보를 접하면서 그 쓸 때의 심정이 어떨까? 진심을 다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실은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 심경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는 별개로 롯데그룹 비리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어떻게든 이제 증거 위주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한 마당에 그냥 관행적으로 이게 또 중단되는 게 아니고 증거 위주로 해서 정확히 규명된 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런 사건의 경우에 이 자살하는 분들이 마지막을 선택하는 곳이 주로 부모님 묘소 근처 또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곳. 그러니까 이제 이 최후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비장감이 느껴지는 거죠. 아버님 앞에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산소. 내가 그 아버지 불효 아닙니까? 물론 돌아가셨겠지만 그런 아버님이 그러니까 더 비장한 거고요. 그다음 내가 좋아하던 장소 마지막으로 눈에 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자살하는 분들의 어떤 그 마지막을 최후로 선택하는 장소가 대충 그렇게 결정되니까 이인원 회장도 양평 그쪽을 사실 경치 좋은 곳 아닙니까? 평소에 또 사랑했을 곳이고 아마 거기서 최후를 마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은퇴 후에는 거기서 살겠다는 게 희망이었다고 하는데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조은정 검찰에서 브리핑한 내용들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서는 자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필적을 감정해 보겠지만은
자필로 작성된 본인이 쓴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원래 9시쯤으로 알려졌었는데 어젯밤 10시쯤에 이촌동 자택을 나왔고 그리고 다른 곳을 들른 흔적은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적을 조사하고 있는데 다른 곳을 경유했을 가능성은 일단 없다. 그리고 수사와 가정사로 아주 힘들어했다라는 브리핑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는 그런데 가정사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 그 부인이 지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알려졌는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검찰의 발표입니다. 수사와 가정사로 힘들어했다라고 검찰이 조금 전 밝혔고 유서는 알려진 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유족의 뜻이 그렇다라는 입장입니다.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어떻게 어디서 확보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 그러나 확보했고 통화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라는 검찰의 발표가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롯데 2인자라고 불리는 이인원 부회장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해서 두 분의 해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